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22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자, 일단은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은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혹시라도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눌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한 번씩만 채워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유튜브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 데이터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입들 한 번씩 해주시면 또 더욱더 열심히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 탑4에 대한 경기들 대부분 예상대로 흐름이 잘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확인하셔서 뭐 최근 흐름 한번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총 7가지 경기 멘트를 준비해 왔고 저의 멘트와 이제 형님들의 생각을 좀 맞춰보시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이제 피츠버그와 애슬레틱스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 매치업은 사실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 미치 스펜스에 대한 기대값 자체가 조금 낮게 설정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147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커브까지 3피치 유형으로 가져가는 유형인데 스토프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럴 타구에 대한 억제도 조금 아쉬운 상황이고 존에서 살짝씩 빠져나가는 공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피츠버그가 스펜스 공략 될까요? 일단 지금 피츠버그라는 팀 자체가 타선에서의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구간에다가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단 2득점씩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의 또 하나 타선에서 아쉬운 점이 뭐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낮 경기에서도 굉장히 약했어요. 낮 경기에서의 팀 OPS가 0.639를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몇이 꼴찌. 그리고 내일 경기장 자체도 PNC 파크라는 또 타자에게 굉장히 불편한, 투수에게 조금 더 친절한 구장에서 가져가는 경기에다가 경기장 안쪽으로 또 바람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상성이라든지 경기 컨디션이라든지 최근 피치복의 빠따 컨디션까지 감안을 해봤을 때 미치 스펜스가 정말 잘 던져줄 가능성을 저는 열어두고 싶거든요. 사실 뭐 스펜스를 믿는다기보다는 피시버그의 빠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뭐 상성, 뭐 흐름, 뭐 경기장 컨디션 이런 부분에 봤을 때 터져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봐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피시버그의 선발은 이제 마이클 버로우스가 등판을 하는데 152kg짜리 패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이렇게 3피치 위주로 좀 가져가죠. 4피치구나. 4피치 위주로 가져가는데 일단 뭐 구속 빠르고요. 구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슬레틱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팀 타율이 몇이냐면 1할 9푼까지 많이 내려가 있거든요. 시즌 평균 타율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 장타에 대한 기대값도 최근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게임 컨디션까지 감안해 봤을 때 경기장 컨디션까지 감안해 봤을 때 이 애슬레틱스도 사실 강점이 펀치력을 보여주기는 조금 어렵다. 최근에 흐름도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거 저는 좀 빠른 템포의 투수전 정도를 예상해 보고 싶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양 팀의 불펜에 대한 이런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피시보가 최근 5경기 22.1 동안 1.21의 ERA, 애슬레틱스가 최근 5경기 19.1 동안 0.93의 ERA. 뭐 순수하게 밸류가 엄청 높은 팀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흐름이 좋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좀 저득점으로 투수전으로 가져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애슬레틱스가 역벨리 받는다라고 한다면 뭐 애슬레틱스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이제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다음 경기 신시내티랑 컵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 컵스. 자, 이 매치업은 지금 신시내티가 1차전, 2차전, 3차전까지 싹 다 잡아내주면서 지금 4연승 구간을 들어왔거든요. 내일까지 컵스를 잡아내게 된다고 한다면 4연전 수입을 달성하면서 이제 매치를 조금 더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치랑 한 게임 차이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와카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내일 매치업 상대는 컵스의 제임스 테일론이 등판을 하는데 151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싱커, 슬라이더, 커브까지 다양한 레파토리 보여주고 있고요. 뭐 커맨드라든지 구위도 나쁘지 않은 편인데 이제 조금 섭섭한 게 뭐죠? 조금 섭섭한 게 2이닝 데뷔했을 때 장타에 대한 억제가 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도 좀 있습니다. 홈에서는 9번 경기 나와서 53이닝 동안 19자책 3.23, 원정에서 12번의 경기에서는 63.2이닝 동안 32자책 4.52의 ERA, 조금 편차가 있거든요. 뭐 신시애티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홈런 9방이 나와주고 있고요. 펀치력은 살아나고 있는 구간인데 다만 이 순수하게 전체적인 타격 밸런스 자체가 사이클 자체가 올라와 있는 구간은 또 아니다 보니까 이 테일론의 WHP 능력이 발휘되면서 대량 실점까지 가져가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큰 거 뭐 한두 방 정도는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6이나 아니면 뭐 6-3이나 요 정도로 한번 잡아줄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신시애티의 선발은 에버트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총 27번의 경기에서 156.1이닝 동안 1.14의 WHP와 2.88의 ERA. 어, 147kg짜리 이제 페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라든지 체인지업, 커브까지 던져주면서 범타를 유도하는 유형인데 일단 뭐 로케이션이라든지 볼 끝이 되게 좋거든요. 볼 끝이 되게 지저분한 그런 스타일인데 이번 시즌 컵스 상대로도 3경기 나와서 2승 19.1이닝 동안 5자책 2.33의 ERA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초반에는 좀 접전 투수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변수가 뭐냐면은 지금 이 신시내티가 핵심 코어들이 연투 중에 있거든요. 뭐 산틸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파간이라든지 얘네들이 지금 연투 중에 있다 보니까 좀 마무리가 불안할 수도 있어요. 내일 경기에서는. 그래서 저는 뭐 냉정하게 4연전 수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뭐 컵스의 플랜이라든지 뭐 역배라든지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팀 선발들이 주도하는 좀 투수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변수는 또 신시내티가 이제 필승주 자원들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드려볼게요. 컵스 플랜 아니면 언더 그 다음에 이제 역배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매츠랑 워싱턴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정팀 워싱턴이 이제 카발리의 호투 그리고 매치의 이제 실책쇼 여기에 힘을 입어서 연패를 탈출당했다라는 약간 표현을 쓸게요. 연패를 탈출했다가 아니라 탈출을 당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치 입장에서는 좀 갈 길이 바쁩니다. 갈 길이 바쁜 와중에 오늘 이제 워싱턴에게 패배를 당하고 온 부분은 분명히 조금 아쉽죠. 자, 이런 상황에서 내일 워싱턴의 선발은 제이크 어빈이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31번의 경기에서 168.2이닝 동안 1.43의 WHP와 5.76의 ERA
150kg짜리 패스트볼에다가 그 다음에 뭐 싱커, 커브, 체인저까지 사용하는데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뭐 구속도 많이 빠지고 구위도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좌타자 상대로 조금 많이 얻어 터지고 있다 보니까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WHP도 많이 올라가고 방어율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2이닝 데뷔했을 때 피홈런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반대로 매치 입장에서는 이 제이크 어빈을 좌타석에서 괴롭혀줄 수 있는 자원들이 뭐 린도어라든지 뭐 소토, 뭐 니모 이런 친구들, 이런 핵심 코어들에 대한 활약 가능성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어빈에 대한 기대값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지금 매치가 타점에 대한 지원도 잘 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6.6득점씩을 가져가면서 안정감 있는 득점을 뽑아주고 있는 구간. 그래서 어빈에 대한 기대값은 정말 최대한으로 조금 낮게 설정을 가져갈게요. 그리고 지금 워싱턴이 어빈 이후에도 최근 불펜도 좀 많이 부진합니다.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이 아니라 최근 5경기에서 22이닝을 막아주는 동안에 8.59의 ERA까지 키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페로가 멀티이닝 먹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피킹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린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지금 연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워싱턴의 투수 운영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반대로 이에 맞서는 매치의 선발은 션 마네아 등판합니다. 148kg짜리 패스트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투피치 위주로 가져가는데 전체적인 스토프가 나쁘지 않거든요. 특히나 이 브레이킹볼에 대한 밸류가 높다 보니까 좌타자 헌팅에서 또 강점을 보여줍니다. 워싱턴은 누가 해줘야 되죠? 타선에서? 뭐 우드라든지 에이브람스라든지 뭐 라일이라든지 뭐 가르시아라든지 결국에는 좌타 라인에서의 활약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승률이 올라가는 팀이다 보니까 이렇게 마네아 같이 브레이킹볼에 대한 밸류가 높은 선수를 만나서는 조금 기대값을 낮춰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화력 싸움에서 매치가 좀 무난하게 리드를 잡아주면서 지켜줄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불펜 구간 넘어가면은 더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치 승에다가 그 다음에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랑 애틀란타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최근의 흐름이 조금 많이 다른 두 팀의 매치업인데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몇 연패죠? 얘네 지금 5연패거든요? 그리고 지금 애틀란타는 반대로 7연승까지 장줄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서로. 이거 지금 디트는 사실 비상입니다, 비상. 왜 비상이냐면은 이제 누구죠? 클블이 한 게임 차밖에 안 나거든요, 이제. 클블이 또 한 게임 차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애틀이 아마 승률이 역전이 됐나요? 시애틀도 이제 동률까지 따라왔었는데, 자, 시애틀이 지금 몇 승이죠? 86승. 따라잡혔네요. 따라잡혔다 보니까 이제 진짜 디트로이트는 무조건 계속해서 승리 쌓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거 와카 갑니다, 이러다가 디트. 자, 어쨌든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 반면에 애틀란타는 최근에 흐름이 좋다 보니까 이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디트로이트의 선발 KC 마이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마이즈 같은 경우에는 153kg짜리 굉장히 빠른 페스트볼에다가 그 다음에 뭐 싱커, 슬라이더, 스플릿까지 4가지 구종을 고른 투구 비율로 가져가는 그런 유형인데 일단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뭐 커맨드라든지 볼 끝이 이번 시즌 되게 괜찮습니다. 실제로 성적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8월달에 부진했지만 9월달 들어와서는 다시 구위가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애틀란타 상대로 뭐 최소한 6이닝 정도 한 뭐 2실점, 3실점 안에서 좀 끊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KC 마이지 자체는 최근에 경기력이 되게 좋아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애틀란타의 선발은 스펜서 스트라이더가 등판을 하는데 153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투피치 위주로 풀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뭐냐면은 사실 좌타 라인을 공략해줄 수 있는 확실한 위닝샷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반면에 이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카펜터라든지 그린, 뭐 맥킨스트리 이런 좌타 라인들이 활약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승률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이번 시즌 내내 보여줬었던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KC 마이즈와 스펜서 스트라이더의 매치업에 있어서 디트로이트가 연패를 좀 끊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좀 연패를 끊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이 있거든요. 서로 이제 연승 길어지고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지라 그냥 가능성만 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 경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네소타랑 클리브랜드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원정팀 이 클리브랜드의 최근에 기세가 진짜 좋거든요. 최근에 몇 연승이냐면은 10연승까지 두 자릿수 연승까지 연승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디트로이트와의 경기 차이까지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자, 여기서 내일 클리브랜드의 선발은 조이 칸틸로가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32번의 경기에서 85.1이닝 동안 1.3의 WHP와 3.27의 ERA 148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익스텐션에서의 강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브먼트라든지 공끝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존에서 조금 걸치거나 아니면 존에서 조금 빠져나가는 공들에 대한 밸류가 되게 좋습니다. 이거 사실 미네소타도 냉정하게 보면은 배트 중심에 맞출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팀 타율이 2할 6리까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에다가 선구 능력 자체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칸틸로는 아마 6이닝 이상은 던져주면서 이 실점 아래로 좀 끊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에 이거 미네소타가 좀 비벼보려고 한다면은 일단은 리처드슨이 여기에 비슷하게는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최소 퀄스. 자, 일단 리처드슨 같은 경우에는 149kg짜리 뭐 페이스볼이라든지 아니면 뭐 슬라이더, 체인저, 커브까지 구사가 가능한 자원인데 최근에 직선 구종에 대해서 구위라든지 움직임이 나쁘지 않거든요. 직전 양키스 만나서도 6이닝 동안 무자책 승리를 가져갔었고요. 그리고 클벌도 이번 시즌 타선에서의 약점이 뭐다? 낮 경기에서 좀 약했어요. 낮 경기에서 팀 어페이스가 몇이냐면은 0.679 전체 23위 수준밖에 안 됐었어요.
이거 사실 이 리처드슨의 최근 좋은 9위를 클랜드에 빠다가 힘과 힘으로 붙었을 때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조금 저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수전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뭐 리처드슨도 이제 밥값 이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칸텔로에 대한 기대값도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텍사스랑 마이애미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팀 이제 텍사스가 최근에 경기력이 조금 많이 주춤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이애미에게 1차전, 2차전을 모두 내주면서 최근 연패 구간이 6연패까지 장줄 구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자, 일단 뭐 투타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어요. 많이 무너져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내일 매치업 상대는 유리 페레즈가 등판을 하거든요. 158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빠른 구속, 강한 구위, 직선 구종에 대한 밸류가 나쁘지 않은 그런 유형인데 근데 이제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사실 실투성 공이 좀 많습니다. 좀 밋밋하게 들어가는 공이 조금 많다 보니까 장타에 대한 억제가 조금 아쉽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텍사스라는 팀 타선 자체가 이번 시즌 155가 넘어가는 이런 파이어볼러를 만났을 때 타이밍이 잘 맞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낮 경기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팀 OPS가 0.655를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28위 수준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팀이라는 점까지 감안을 해봤을 때 과연 페레즈를 공략을 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최근에 타점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반등을 시킬 만한 지표가 보이겠느냐. 저는 사실 페레즈에 대한 기대값을 좀 높게 설정을 가져가고 싶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텍사스의 선발은 켈리 등판합니다. 텍사스 와서 텍사스 이제 수비 도움 받으면서 최근에 경기력이 되게 좋습니다. 148kg짜리 이제 페이스볼에다가 싱커, 커터,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레파토리가 굉장히 다양한데 최근에는 구위도 괜찮아요. 구위도 괜찮고 이번 시즌 마이애미 만나서도 두 경기 나와서 11이닝 동안에 4자책 3.27의 ERA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선발 싸움에 있어서 텍사스가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불펜이라든지 뭐 필딩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선 또 강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텍사스가 이 켈리를 기반으로 해서 불펜을 기반으로 해서 승리를 조금 가져와주는 연패를 좀 끊어내주는 수입은 면해주는 가능성을 좀 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접전 저득점으로 가져갈 거고 텍사스가 경기를 이기더라도 좀 똥줄로 가져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텍사스 이제 뭐 승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콜로라도랑 에인절스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지금 제가 타이틀을 어떻게 달았냐면은 안정감이 떨어지는 선발 맞대결이다 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뭐 인정하시나요? 카이 프리랜드와 케이든 다나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사실 프리랜드를 믿을 수도
다나를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최근의 경기력은 플랜드가 좀 더 낫습니다. 자, 일단은 이 플랜드 먼저 볼게요. 149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커터, 싱커, 슬라이더, 너클,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레파토리 다양하고요. 존을 좀 넓게 쓰는 유형이고 땅볼 유도 능력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구위가 없다 보니까 조금만 몰리더라도 장타로 이어지거든요. 벨로이타고에 대한 억제가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다만 지금 엔젤스라는 팀 자체가 최근에 펀치력은 나쁘지는 않은데 팀 전체적인 타격 사이클 자체가 많이 좀 내려와 있는 구간이라는 점, 최근 5경기에서 홈런이 10방이 나오고는 있지만 팀 타율이 1할 8푼 5리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타가 많이 나오더라도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카이 프리랜드가 뭐 실점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큰 거 한두 방 정도 맞으면서 그래도 뭐 저는 6이닝 정도 콜스 정도는 찍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자, 반면에 에인절스의 선발은 케이든 다나가 등판합니다. 152kg짜리 페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슬래피치로 가져가는 유형인데 뭐 구속이라든지 구위는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타자 만났을 때 몸쪽 승부가 잘 못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우타 상대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되거든요. 콜로도 지금 우타석에서 누가 있냐면은 뭐 프리먼이라든지 굿맨, 뭐 백 아니면 뭐 도일 흐름이 괜찮은 우타 라인들이 꽤나 많이 있다 보니까 우타석에서의 뎁스와 밸류를 살려줘야 되는 그런 팀이다 보니까 결국엔 화력전이 좀 베이스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타격 사이클에서의 더 이점을 가져가는 최근 득점에 대한 지원이 더 잘 되고 있는 쿠어스피드라는 홈발을 받을 수 있는 콜로라도가 굳이 역배를 받을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거는 최근 타격 흐름이 더 좋은 팀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콜로라도의 타격 흐름이 더 괜찮은 상황이고 홈 이점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콜로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 가능성 아니면 이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제가 분석을 준비해온 전체 분석 자료는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저의 분석 멘트가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뭐 잘 들었다. 뭐 어떤 이유에서든 나가시기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좀 채워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거 멤버십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뭐 전체 데이터라든지 주목할 만한 타포에 대한 리포트들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하시면은 또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